이번에는 보호장비 착용 순서입니다. 자, 보호장비 착용 순서라는 건, 보호장비라는 건 이제 내 유니폼이라든지 내 손, 뭐 이런 거를 다 보호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모자 또는 마스크 또는 가운 또는 장갑, 때에 따라서는 보안경 같은 것도 착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착용 순서가 내과적 무균술로 할 때, 즉 쉽게 말해서 격리 환자 다룰 때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랑 수술실에 들어갈 때랑은 조금 착용 순서가 약간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1번에 보시면 사실 외과적 무균술보다는 내과적 무균술이 더 많이 빈도가 높아요. 그럼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래도 먼저 손 씻는 거야. 그죠? 손을 먼저 씻는 거죠. 지금 여러분 착용하는 걸 보는 거예요. 벗는 거는 거꾸로 가면 돼. 벗는 거는 지금 착용 순서잖아요. 그래서 손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요. 머리부터 가는 거야. 머리부터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모자 먼저 하는 거예요. 가운이나 이런 거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모자.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는요. 보안경을 마지막에 껴도 되고요. 중간에 껴도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낀다면 우리 생각에는 모자, 안경, 마스크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지만 마스크를 먼저 써야 돼. 왜냐면 보안경을 쓰면 마스크 쓸 때 보안경을 또 위로 올려야 되잖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보안경을 낀다면 마스크 위에 보안경을 끼는 거야. 그리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돼? 몸통으로 가야죠. 가운 그리고 장갑. 마찬가지로 가운 장갑이에요. 그리고 보안경을 중간에 이렇게 껴도 되지만 아니면 처음부터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하고 마지막에 보안경을 껴도 된다고. 되셨어요? 많이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벗을 때는 여러분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가는데 가운 같은 경우에 허리끈을 풀고 손을 씻고 목끈을 푼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에서는요. 손을 먼저 씻는 게 아니야. 요 위에 모자, 마스크, 보안경은 미리 착용을 해두는 거예요. 미리 착용하고 드라마상에도 보면 모자 이런 거 막 쓰고 있잖아. 손 씻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손 씻기가 들어가는 거야. 손 씻기. 그리고 손을 씻었을 때는 멸균적으로 씻은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운이나 장갑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순환 간호사가 가운과 장갑을 착용을 도와주겠죠. 되셨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이 더 많이 빈도가 높아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됐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혈액 같은 게 내한테 닿았어. 체액이 닿았을 때 감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혈액이 닿는다면 찔렸을 수도 있고 또는 분비물 같은 게 닿았다면 점막이나 이런 데다 접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찔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서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여러분이 의료행위에 지금 근무를 하실 거니까. 그럼 의료행위를 하다가 찔리는 사고가 얼마나 그 비일비재하게 많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혈액을 이렇게 찔렸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찔렸으니까 피가 안 나오게 머즈라고 휴지 같은 거나 소독솜으로 꾹 눌러서 지혈시키는 것처럼 하지 말고 충분히 혈액을 짜내세요. 짜내고 혈액을 짜내고 그 다음에 비누와 물로 물을 틀어서 씻어주는 거야. 짜내고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상처를 소독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막에 분비물 같은 게 접촉됐어. 그럴 때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로 5분에서 20분간 씻어라. 뭐 시간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찔렸는데요. 내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아직 안 받았어요. 찔렸는데 또는요. 내가 B형 간염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없었어요. 항체는 이기는 힘이지 항체가 없었어요. B형 간염 예방접종도 안 했고 항체도 없어요. 그럼 내가 B형 간염 환자한테 니들에 찔렸으면 나도 잘못하면 B형 간염에 걸릴 확률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 일주일 안에 7일은 별로 중요하잖아. 그냥 어떤 거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맞고 그리고 또 B형 간염 예방접종 시행하고 1차 때
맞나요?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아동간호할 때, 예방접종할 때 했죠. B형 간염 엄마가 한테서 출산한 아기한테 예방접종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때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맞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3번 눈여겨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오늘날은 EMR 차팅을 하니까 이런 기록적인 부분, 수기 기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묻지는 않아요. 빈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의 볼펜을 쓸 때는 반번 근무자, 그리고 에러 났을 때, 줄 그을 때 빨간색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맥박을 기록할 때 붉은색을 쓴다. 그리고 쓰는 패턴에 있어서 뭐뭐 하였음 과거로 쓰는 거 괜찮아. 그리고 뭐뭐 중임 현재로 쓰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뭐뭐 할 것임 30분 후에 돌아올 예정임 돌아올 것임 안 돌아왔죠. 그런 거는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투약 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록은 처치 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록은 간호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후에 기록을 한다. 그리고 금식 MPO 금식 MPO 또는 경구 PO 그죠? 또는 절대안정 ABR 이런 게 공식 약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써도 돼.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적을 때는 성과 이름을 모두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어떤 상황을 말할 때 객관적으로 써야 돼. 그래서 투약을 거절함, 뭐 거부함 이렇게 적어야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환자가 슬픔에 빠져서 뭐 이런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은 주관적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혈입니다. 자, 수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거야? 혈액형과 교차 시험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혈 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혈액형과 교차 시험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때 혈액형 중에서 참고로 O형인 경우는 누구에게나 피를 줄 수 있죠. 그래서 만능 공혈자라고 한다는 거.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피들한테 널리 줄 수 있어. 공혈자입니다. 반면 A형은 어땠습니까? A형이 아니라 AB형인데 여러분 A형이 아니라 AB형 AB형은 어떻습니까? 만능수혈자 되셨습니까? AB형은 만능수혈자 누구에게나가 다 받을 수 있었지. A형한테도 B형한테도 O형한테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AB형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는 O형 되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수혈하다가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부작용 여러분 어떤 게 부작용 정도의 의미인지를 조금은 봐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수혈 중에 환자가 열이 나고 발한 그리고 오한 그리고 창배 그리고 두통 호흡곤란 그리고 청색증 이런 거를 보였다. 이거는 뭐라고요? 수혈의 부작용이라고요. 그럼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입을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되셨습니까? 환자가 통로격도 중에 어지러워서 약간 어지러워서 기절하거나 쓰러졌어.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에 물을 뺀다. 그죠? 수혈 시는 주입을 즉시 중지한다.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수혈은 어쨌든 간에 내 몸 안으로 들어온 거 맞지? 그러면 섭취량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섭취량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맥주사액 이런 것도 섭취량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위관 영양액 이런 것도 섭취량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유의사항이 밑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수혈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수혈할 때 혈액은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 보관이죠.
수혈하다 혈액은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수혈하다가 남은 혈액 있죠. 남은 혈액도 어떻게 한다? 냉장 보관입니다. 수혈하다가 오늘 다음 못 맞겠어 해서 남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냉장 보관합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냉장 보관했는데 수혈할 때는 어느 정도로 체온만큼 높여서 수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가온기, 혈액을 약간 데워주는 기계를 사용해서 체온 정도 한 37도 정도로 해준다. 그 말입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 할 때는 수혈할 때는 체온만큼. 되셨죠? 그리고 니들이 너무 가늘면 피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들의 굵기를 말할 때 G라는 말이 게이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거야. 숫자가 작을수록. 그래서 18게이지, 19게이지 이하의 바늘을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깨어지니까. 그리고 4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거가 되겠죠. 혈액형과 교차시험. 그리고 수혈 중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럼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통 몇 분 안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15분 안에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수혈을 시작한 뒤 15분 정도는 바쁘더라도 환자 옆에 있어 주세요. 부작용을 관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번 혈액백은 환자 심장에서 높이를 어느 정도에 두자 1m 정도 높이에 두는 것이 좋다. 걸어두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혈액을 주사 맞을 때는요. 수액 세트로 하면 안 돼. 수액 세트가 아니라 수혈 세트가 있어. 그럼 그 수혈 세트 안에 보면 똑똑 떨어지는 부분에 여과막이 있어요. 그래서 걸러주는 필터 역할하는 여과막. 그 여과막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수혈을 할 때는요. 바로 IV로 하죠. IV로 니들로 꽂았어. 그런데 제대로 잘못 꽂았을 수도 있는데 바로 수혈, 혈액을 털어주면 혈관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대로 내가 꽂았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끝에는 수혈 받고 났을 때 피가 조금 남은 거 아깝죠. 그 피까지 좀 다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 세트의 줄에. 그럼 그럴 때는 마지막에는 생리식염수로 한번 넣어주면 수혈 세트에 있는 줄에 있는 피들도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아까우니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잘못 꽂았을 수도 있는데 혈액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시작과 끝에 주입을 합니다. 다른 수액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생리식염수로 하세요. 왜냐하면 생리식염수가 적혈구가 용혈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8번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시작과 끝에 주입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번 혈액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다? 3번에 걸쳐서. 헷갈릴 거 없어. 우리가 투약할 때 라벨 확인 몇 번 했어요? 3번. 무조건 확인하는 건 몇 번이다? 3번.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딱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 알레르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 오딱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거 먹어요? 알레르기를 미리 막으려고 약 하나 먹고 먹을 때 할 때 있죠. 그것처럼 알레르기나 소양증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수혈 전에 알레르기를 막는 약을 뭐라 그러지? 항히스타민제랬죠. 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한다고요. 되셨어요? 자,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 찍으시는데 너무 낯설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혈할 때 혈액은 냉장 보관하는 거, 그리고 체온만큼 높여서 하자. 그리고 혈액형과 교차 시험은 꼭 확인해라. 그리고 15분 정도 앉아 있어라. 그리고 라벨 확인은 몇 번 하자? 3번에 걸쳐서 하자 하는 거. 그 정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섭취량과 배설량 있죠. 그러면 섭취량은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섭취량에서는 신경 쓸 거는 정맥주사 맞은 것도 섭취량, 수혈 받은 것도 섭취량, 그럼 뭐 주스, 물, 음식물 이런 거 다 섭취량에 들어가겠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배설량을 물어볼 확률이 높아. 그럼 배설량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겁니까? 한다면 소변 들어가겠죠. 소변. 그 다음에 또 설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젖은 드레싱, 흠뻑 젖었던 거, 몸에서 나온 거니까 들어가. 그리고 발안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심한 발안 들어간댔어요. 그래서 뭐 열경련 이런 거 있을 때 땀이 막 무지무지 났지. 그리고 배설량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분비물 뺀 거, 배출한 거, 배액량 이런 거 들어가겠죠. 구토 나온 거잖아.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기저귀에 적신량 애기들 들어갑니다. 기저귀 수량이 아니라 기저귀의 적신량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헷갈리시면 여러분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 알아두십시오.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럼 이거를 걸러내 버리면 돼. 그럼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설사는 들어갔죠. 그런데 정상대변은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몇 cc 이렇게 안 적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 심한 발안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에 배설량이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것 중에서 과호흡이 있었죠. 제가 빠뜨렸네. 과호흡. 과하게 호흡하는 거, 횟수와 깊이가 많으면서 그런 거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수분이 날아가거든. 그때 과호흡을 할 때 수분이 날아가는 거는 배설량에 들어가요. 더 적어두세요. 들어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보니까 구강호흡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구강호흡은 과호흡이 아니고 정상적인 호흡.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수분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배설량에 안 넣겠다고요. 되셨어요? 문제에서 정상호흡 배설량 안 들어가 또는 구강호흡 이래도 배설량 안 들어가 과호흡 하면 들어가 되셨죠? 그리고 그냥 발안이에요. 어떤 글자 두 글자가 빠졌어요? 심한 자가 빠졌어. 심한 발안 하면 들어가. 근데 발안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가글액 이거는 뭐 들어가고 나왔다 할 수도 없잖아요. 바로 넣자마자 바로 뺀 거니까 배설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배설량에 밑에 보시면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알아둡시다.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에는 관절을 약간 어떻게 한다? 구부린 상태에서 감아라. 쫙 핀 상태에서 감으면 완전히 펴져가지고 꼼짝도 못해. 약간 구부린 상태의 체위가 좋다. 그리고 감는 방향은 어떻게 감아라? 말단에서 체간으로 감아라. 말단에서 체간으로 감아라.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라는 거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감아라. 그리고 말단 부위는 노출을 시킨다 안 시킨다? 노출시켜라. 왜? 혈액순환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거가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청색증 나타나면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젖은 드레싱이나 분비물이 나와. 그때 붕대를 감을 때요. 조금 느슨하게 감아야 돼. 분비물 없는 그 부위에 감을 때보다. 왜? 분비물이 마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탄력붕대, 압박붕대가 수축하잖아. 그럼 수축하면 너무 많이 쪼이겠죠. 그럼 너무 많이 쪼이면 아까 3번에 혈액순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르면서 수축될 거를 미리 생각해서 약간 느슨하게 감아줘라.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 신경 쓰시고요.